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8일로 시작되는 한 주의 세계경제 이슈입니다. 먼저 지난주 동향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다우는 28,000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와 글로벌 증시 동반 상승했고요. 상승 원인은 미국 금리 인하, 미중 무역 협상 1차 합의 타결 기대감, 여기에 뉴욕 증시는 기대 이상의 3분기 기업 실적 보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지표 소비 지출이 강세를 보인 것도 미국 뉴욕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경제지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3대 지수 주간 1% 내외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S&P 500 빅스는 12 수준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을 제외한 미국 성장 대표주 팡은 주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 대표주 캐터필러는 지난주 약 2% 하락했습니다. 다만 연초 이후에는 14%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협상 상대국인 중국 증시는 주중 마이너스 2.5% 하락했네요. 위안화는 달러당 7위안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산업생산 경제지표 영향입니다. 코스피도 주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단 연초 이후 6% 상승에 그쳐서 미국 증시가 20% 상승한 것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공포감 줄어든 가운데 유럽 증시가 강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영국 파운드와 1%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달러 지수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선 엔화는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국제유가 1% 이상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 금가격은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 국채금리는 10년 만기 채권 하락폭이 커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동향이었고요. 금주의 세계경제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주까지 다우는 4.2배, S&P 500 4.6배, 나스닥은 6.7배 상승하는 기염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의 버블 경고도 증가하고 있고요. 시장 상승을 견인한 1등 공신은 무엇보다 미국의 소비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미국 소비는 GDP의 70% 이상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소비가 50년간 최저 실업률, 11년 연속 GDP 성장, 페드의 2019년 3회 금리 인하가 견조한 소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가 아직은 탄탄하지만 GDP 성장을 지지할 만큼은 아니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소비가 GDP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 공룡 아마존을 비롯한 경기 소비자의 주가가 S&P 500 상승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는 필수 소비품이 아닌 소비산업이며 온라인 유통이 그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아마존은 2019년 7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까지 빠져 있고요. 경기 소비재 섹터도 4% 빠져 있습니다. S&P 500 전체 지수와는 다른 방향이죠. 10월 소비자 지출 지표가 상승했지만 고가 가정소비재, 의류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15일 소비재 중심의 중국 수입관세 추가 부과 시에는 연말 쇼핑 시즌에도 큰 소비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제조업이 둔화되고 있고요. 이 제조업 둔화가 미국의 일자리, 임금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소득과 소비로 다시 악영향이 전파될 경우를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나왔는데요. 10월 미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 0.6%로 2018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습니다. 2018년 5월은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 출발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편 4분기 GDP 성장률은 1.5%로 3분기에 2.9%보다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금주에 발표될 주요 국가들의 산업활동 전망을 보여주는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중 눈여겨보실 것은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경과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입니다. 일주일 전 주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갑자기 다시 증가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도 1단계 협상 과정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중국이 선동한 가짜 뉴스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초반 영향을 받았지요. 그러나 지난 주말에는 반대되는 외신으로 뉴욕 증시는 다우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목요일 레리 커드로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과 건설적인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타결이 임박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중국과 유선협상을 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협상은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주말 세계 증시와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기존 관세 부과분에 대해서 지속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레 에이펙 정상회의 취소 이후에 합의 사인 장소와 시간도 아직 미정입니다. 당분간 미중 간의 최종 1단계 협상 타결 조율 전까지는 긍정 부정 뉴스의 교차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미국, 중국 양국 간의 이익과 비용을 계산해 보면 최소한 1차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 가능한 사인 일정은 우선 12월 15일 중국의 수입품 관세 부과 일정 이전입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 전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시죠.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자동차 관세입니다. 미중 무협상 1단계 타결 후에도 미국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25%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무역 분쟁 불확실성은 다시 높아질 전망이고요. 금주가 5월 17일 180일간 25% 자동차 관세를 트럼프가 연기한 시한입니다. 트럼프는 지난주 수요일 충분히 상황을 보고받았고 곧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유는 6개월 정도의 추가 연기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IT만큼이나 영향이 큰 자동차 산업의 관세 전쟁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글로벌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지켜보시죠. 금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10월 통화정책회의 FOMC 의사록의 발표가 있습니다. 11월 21일이고요. ECB도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을 발표합니다. ECB 유럽중앙은행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신임 라가르드 총재가 11월 20일 연설을 합니다. 직전에 IMF 총재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지표는 미국, 유로존, 일본, 독일, PMI 구매자 관리지수가 발표됩니다. 산업의 경제활동 기대지수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주 세계경제 이슈였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